예, 그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하는 가천대학교 이근호고요. 제가 이제 그 한국 형사정보법 학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긴 한데 이거는 회장이라기보다 그냥 가천대 교수이고 형사법 전공자로서 말씀드린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학회라는 게 각자의 의견들이 교수라는 사람들이 각자 다 학설이 있는 사람들이라 뭐 네가 뭔데 대표하냐 이럴 수는 없어가지고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자님들이 이 정도 오실 줄 알았으면 말을 좀 정제해서 썼어야 되는데 제가 말을 좀 험하게 하는 사람이라 좀 거친 표현이 있으니까 혹시 쓰시게 되면 잘 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든 생각인데 삼풍백화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장사가 잘 되니까 무게 받치라고 있던 기둥들을 조금씩 깎고 없애고 그랬다가 무너진 거거든요. 이게 지금 70년 동안 적어도 검사라는 사람이 형사법 시스템 안에 무게를 받치고 있는 기둥인데 이게 이제 보기 싫다고 쓱 뽑아놨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면 껍데기는 버티고 있을 텐데 조금만 더 하중이 눌러버리면 이거는 그대로 붕괴하는 게 아닌가. 시간 문제다. 사실 시간 문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9월 말 되면 이건 붕괴합니다. 오늘 벌써 몇 분들하고 통화했었는데 기자분들 말씀하셨던 거 있죠. 지금 검사가 쥐고 있는 사건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쥐고 있는 사건들을 잘 처리하고 공소청으로 떠나실까요?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고 요구하고 떠나실까요? 그게 한 14만인데 절반만 내려가도 7만입니다. 그런데 형소법의 보안수사 기간은 1개월 플러스 1개월입니다. 그 사건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보안수사 처리 못했다고 경찰 징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뭐 예정된 일이라 그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로마자 1번에 쓴 거는 진짜 제 느낌입니다. 이게 제가 그 법과대학에서 학생 때 헌법 파트에 대의제를 배울 때 이게 개별 대리제도와 다른 점은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 자기 양심적 판단에 따라 해라. 그 민법의 대리인처럼 지지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배웠는데 좀 이상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이상해졌다라는 한자를 일부러 넣었고요. 이제 팬덤 정치를 넘어서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슬람식 신정 정치가 된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권위가 있는데 밖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라흐바르라고 그런답니다. 이슬람 최고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 대통령 위에 혹은 뒤에 숨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의 라흐바르는 누구냐? 누가 검수완박이라는 이 교실을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신 건지 전부 신도들이 다 따라 들어갔으니까 참 적어놨습니다. 밑에 라틴어는 그냥 적어놨는데 후스라는 사람이 이제 화형당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 박수 치면서 자기를 태우려는 그 화형장에 장작 들고 온 사람 보고 한숨 쉬면서 했던 말이 이거랍니다. 이게 자기들 목에 밧줄을 거는 건데 그걸 박수 치고 환영하고 하신다는 게 참 답답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느꼈던 거는 실망감입니다. 적어도 어느 순간 이 좀 과격한 열정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진정하는가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다시 교시가 내려왔는지 부스터가 걸려서 철저히 관철시키겠다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 전체도 살짝 완화적인 어떤 제스처가 나오다가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표현이 이게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보면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느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은 대다수 국민들보다 평등한 겁니다. 그분들의 몇 사람의 그 의지가 이렇게까지 관철돼서 온 국민을 괴롭힐 줄은 몰랐던 거죠. 좀 그렇습니다. 허지웅 작가가 얼마 전에 프랑스의 명의 로베스피에르 얘기했던데 너무 공감이 가는 역시 작가분이라 진짜 그때도 인정을 할까? 또 그때도 또 죽은 검찰 탓을 할까? 모든 실패는 검찰 탓인데 이제는 민주당이나 조국당이나 솔직히 말하면 탓할 자리가 하나 사라진 거죠. 이제 검사 탓을 못할 테니까. 뒤에 하나 적었습니다만은 이번 개정의 유일한 장점은 정치 권력이 이제 검사를 쓸 수 없어졌다는 점이죠. 그건 대단한 점입니다. 이래저래 검사를 갖다 쓴 게 정치권이었는데 스스로 포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로마자 2번에 제가 썼던 내용 그냥 사적으로 쓴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공자고 다른 데 가면 교수고 뭐 이러면 좀 대접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형소법 개정에 관해서는 교수들은 잡상인 취급을 받고 정치권의 일부의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우리 양 변호사 지금 동의하시는데 민주당 토론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셨으나 토론자에서 배제된 분 그게 토론회가 아니고 부흥회인 거죠. 부흥회에 가서 찬송 부르고 이렇게 방언을 하면 본인들은 즐거운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쟤들이 왜 저러나 싶은데 부흥회처럼 토론회를 해버렸으니까 밖에서 보는 우리들은 저게 더 나은, 더 훌륭한 형소법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검찰이 악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남아있는 검사 대부분 부장 이상급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실 당시에 그래도 검찰 복을 입고 있으니 그래 너도 욕먹어 봐라 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 결정권이 있거나 수사했던 사람들은 지금 거대 양당의 다 최고위원급입니다. 전직 검사장이 여기 얼마나 있습니까? 국회에. 그분들이 반성문 쓴 걸 못 봤는데 그분들부터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초짜 검사 애들은 그때 학생입니다. 근데 너도 검사니까 욕먹어라. 이게 연좌제든지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에 쓴 거는 이런 기사의 댓글에 맨날 나오는 게 김학의 사건인데 상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게 김학의다 아니다 라고 덮었던 경찰 그걸 김학의 사건이라고 부르면 그거는 검사가 진짜 병신짓 한 겁니다. 뻔히 보이는 걸 확인이 안 된다는 둥 뭐 이상한 소리를 했으니 얼마나 국민들 보시기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근데 그 앞 사건이 이제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같이 지내던 분하고 이 문제가 생겨서 부인이 아닙니다. 부인 따로 있고 부인이 이제 그때는 간통죄가 있을 때라 뭐 고소하니까 역으로 강간당했다고 고소하시고 뭐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는데 그 앞 사건을 보면 그 앞 단계는 굉장하거든요. 그 정도 사건인데 경찰청 특수수사대가 출동을 하고 수사 기록이 사람 키보다 더 큽니다. 예. 네. 그러고도 사실은 윤중천이 박애주의자라서 김학의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겠습니까? 범죄적 서비스를? 뭘 얻어낼 거 있을 겁니까? 그럼 그게 뇌물인데 뇌물 사건 수사는 없고 맨날 엽총 나오고 사냥개 나오는 이상한 선정적인 부분만 강조되고 저는 사실 어떤 계기로 그 수사 기록을 뭐 다 보진 않았지만 본 적이 있거든요. 참 이게 뭔가. 예. 근데 그 양쪽이 다 왜 그랬을까? 당시 대통령이 관심 있었던 사람이니까 아마 그 사건이 그렇게 눌러진 거 아닌가. 반대로 대통령이 수사에 힘을 실어주면 누구라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라도. 그런 사실은 좀 문제 아닌가. 제가 중간에 그 동그라미 처리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지금 이제 힘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런 수사가 별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존재하고 증거를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10월 2일 지나야 아마 송치가 될지. 예.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대충 보시면 되는데 갑자기 생각드는 게 공수처입니다. 제가 뭐 어떻게 이미지가 비춰질지 모르지만 공수처 반대 토론을 갔더니 다른 분들이 네가 평소에 쓰던 말하고 너무 다르다. 왜 이 훌륭한 법안을 반대하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법안대로 돌아가면 이거 곧 망가진다. 그래서 통과시키고 자화자찬하셨는데 나중에 초대 공수처장 하셨던 김진욱 씨가 따로 연락이 와서 식사를 한번 했어요. 자기가 지금 제 논문에 썼던 일을 겪고 있다고. 그게 눈에 보이는데 그때 박범계 씨가 그랬거든요. 개문발차다. 우리 곧 이거 보완하겠다. 보완 안 돼 있습니다. 공수처 그렇게 공수처만 만들면 검찰개혁 됐다고 깃발 들고 그렇게 무리해서 차라리 그 시간에 검찰개혁을 했으면 벌써 6, 7년 전에 시작됐을 일을 공수처라는 이상한 깃발 들고 흔드는 바람에 사람들이 글로 몰려가서 검찰개혁 그때 못한 겁니다. 그리고 저 박스 안에는 공수처법 통과하시고 그 박범계 씨랑 조국 장관이 이 기쁨에 넘쳐서 하신 말을 제가 따왔습니다. 이번 형소법 통과시키고 기쁨에 넘치신 분들 많았는데 내년에 봅시다. 내년에 보면 이렇게 기쁨에 넘치실지 나는 모르고 안 읽어보고 도장 찍었다 그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진단과 처방은 그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의 검사의 문제점이 뭐고 기능이 뭐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부작용을 제거하는 처방이 내려갔어야 되는데 진단부터 검사는 악이다. 검사의 수사는 악이다고 진단했으니까 처방도 이상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처방이 잘못돼서 병이 안 낫는다 혹은 환자가 더 아프네. 그럼 아직 환자가 살아있을 때 진료법을 바꿔야 됩니다. 환자 다 죽고 나서 그때 뭐 잘못했네 뭐 그러고 해봐야 소용없고 가급적 그 제도 자체 망가지기 전에 혹은 국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결정적으로는 시행일이 10월 1일인데 10월 1일이 누가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날인지를 모르겠어요. 왜 거기에 집착하는지. 지금 이 시점에 벌써 중수청도 없고 10월 2일 시행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전에라도 부칙의 시행 시기를 연장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뒤에 우리 양문표 변호사님이나 이창현 교수님이나 최창호 변호사님이 구체적 조문을 말씀하실 겁니다. 문제점을. 그래서 저는 하기 싫었는데 제 아직도 궁금한 게 질문에 답을 못 얻었습니다. 형소법에 약식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해서 그 앞에다가 공소장 붙여서 판사한테 보내면 판사가 자기 책상에서 공판 열지 않습니다. 자기 책상에서 쓱 보고 벌금 때리는 그러나 효과는 기판력이 똑같이 그 공소장에 적혀있는 사건 전체에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검사가 한번 보고 공소장을 썼으니 그래 누군가 스크린 한번 했겠지라는 게 이 제도의 기반이라고 한다면 이제 검사가 비대면으로 공소장을 써야 되는데 보안 수사도 못 하는데 이게 이상한 제도 아닙니까? 경찰이 쓴 서류에 앞에 공소장이라는 껍데기만 붙여서 기판력을 발생시키면 이게 뭡니까? 이게 공개 재판의 원칙에 맞는 건지 이게 과연 유지될 수 있는 재판 형식인지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요. 더 문제 많다는 직결심판보다 더 이게 더 이상해진 겁니다. 직결심판은 그래도 판사 얼굴이라도 보죠. 경찰서장이 직결심판을 청구하는 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건 법정이라도 열리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번은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10월 2일 직전에 보안 수사 요구가 엄청나게 내려갈 텐데 이거를 감당할 대응이 있나? 어제 기사 보니까 880명을 지원한다는데 기동대에서 뽑아온답니다. 기동대에서 뽑아와서 10월 2일까지 교육하면 이분들이 수사를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이거야 뭐 참 작년에 순경시험 붙은 제 제자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그래도 경장급은 돼야 했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지방에서나 그런 줄 알았더니 서울에서도 그 정도로 인력이 딸리면 이건 참 걱정이다. 그다음에 3번은 이건 진짜로 김용민 의원이 갑자기 교실을 선포하신 거죠. 말씀을 선포하셔서 특사경 수사 지휘를 전면 날리겠다라고 교실을 선포하시니까 지금 읽어보시면 특별사법경찰관리 규정의 나머지를 제외하면 일반 사법경찰하고 동일 취급을 합니다. 졸지에 이 사람들 수사권이 독립된 거예요. 그다음에 지휘권이 날아갔죠. 그러면 검사가 지휘 못하면 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누가 지휘하는가? 이 사람들 대부분이 공무원이니까요. 그럼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특사경이 98명인가 있습니다. 그분들 누가 지휘하죠? 오세훈 시장이 지휘하시나요?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일반적 지휘권은 있거든요. 감독 권한이. 그럼 그걸 수사에다 쓸 거냐? 그것도 이상한 거죠. 수사 상황을 보고할 거냐? 그거 공무상 비밀 누설일 텐데요. 수사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 너무 똑같이 취급하는 바람에 답이 안 나옵니다. 거기다 이 신청이나 뭐 이 제도에 수사기관의 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서울특별시 특사경의 기관의 장은 누굽니까? 법무부, 교정국 이런 데 다 특사경들이 있거든요. 그럼 정성호 장관이 수사기관의 장입니까? 그렇다고 너무 낮추면 웃기는 게 수사권조정협의회에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해서 들어가는데 경찰청장하고 서울특별시 특사단장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뭐 누구를 수사기관장으로 볼지 수사관서의 장으로 볼지 혹은 서울특별시의 상급 수사기관이 어딘지 그냥 날려놨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4번은 별건 아니고 제가 일부러 여기 아까 대통령이 안 읽어봤다는데 읽어보셨어도 잘 모를 겁니다. 조문 따라갈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읽어보셨어도 이걸 따라가기 쉽지 않은데 4번은 그냥 특사경의 정권 송치 규정이고요. 그다음에 하도 지휘가 싫으니까 검사의 지도와 조언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놨거든요. 차라리 지휘가 깔끔하지 지도와 조언은 학생 같지 않습니까? 이게 왜 지휘라는 단어에 그렇게 경기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6번은 이번에 갑자기 거의 말 없다가 튀어나온 건데 경위 이상 계급의 경찰 공무원 전체를 사법경찰관, 그러니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때까지 경무관이었는데 뭐 역사적 배경이 있고 어쩌고 역사적 배경이 70년 된 거고 중간에 자기들이 안 바꿨다가 이번에 바꾼 의도는 뭘까? 우리 양 변호사님하고 종종 얘기했었는데 개정안이 하나씩 튀어나올 때마다 검찰개혁과 관련 없는 조문들이 몇 개씩 들어와 있어요. 누가 납품을 했는지 이상한 조문들이 지난번에 긴급체포 통보제도 같은 것도 있고 뜬금없는 조문들이 하나씩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것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록은 읽기 힘드시니까 안 읽으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면 부록의 형식이 한번 보시면 부록이 1조부터 10몇 조까지 있습니다. 15조까지. 이렇게 부칙이 많은, 조문이 많은 부칙도 드물 뿐더러 그래도 고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칙 1조는 시행 일자 자체를 10월 2일이 아니라 규정별로 달리 만든 겁니다. 이거 당장 시행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하시는 수사관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이 시행일자 잘 보셔야 되는 게 법이 바뀌었다고 10월 1일 이후에 이 권리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각 조문별로 시행일자가 달라서 그래도 친절하게 종합법률정보에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게 하나 붙어 있고 그다음에 보안수사 요구에 관한 규정도 뭐 언제 어떻게 한다 이게 다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압수수색에 뭐 피해자 보호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서 비디오 영상 촬영한다. 그것도 시행 시기 뭐 이런 것들을 다 달리 만들어 둔 거라서 그거 일단 제가 한번 쭉 저도 나중에 공부하려고 부칙의 연결 조문들을 다 따라 들어간 겁니다. 예. 그 굵은 글씨 친 거는 이거 뭔가 혼란이 생길 것 같은 뭐 각주 14번이나 혹은 21페이지 상단에 고소인의 이의 제기에 관한 규정 또 이 법 시행 이후에 수사를 개시하는 그러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은 이의 신청 안 받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12조는 저랑 전화하신 분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 규정 등이라고 해서 수사권이 사라지지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권을 살려주는 겁니다. 90일 동안. 그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보안수사 요구가 폭증하는 사태를 어느 정도는 예측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검사가 그렇게 악마라 그래놓고 검사를 너무 착하게 봤습니다. 조항이 할 수 있다요. 근데 지금 이 꼬라지면 검사가 왜 하겠습니까? 보안수사를 왜 하죠? 이왕 이래 된 거. 검찰 수사관들도 수사를 하고 싶어지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가라고 욕먹었는데? 다 돌려버릴 수도 있고, 이거 할 수 있다의 규정이지, 해야 한다의 규정이 아닌 겁니다. 이건 사건 처리에 도움이 안 돼요. 아주 긴급할 때만 쓸 수 있는 조항이지.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2조를 문장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 그러니까 지금 보안 수사 중인 사건만 수사 권한이 90일 연장되는 거지 신건이나 특검에 가거나 합동수사하거나 그건 여기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보안 수사 중인 사건만 적용한다는 얘기니까 딱 법 규정은 그 정도까지밖에 규정이 안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건 한번 조문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14조가 문제인데 이게 이제 특별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라 그래서 형소법의 기본 수사 제도를 다 날려버렸으니까 특별검사든 공수처 검사든 검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수사권을 살려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 규정에 따라서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이후에 보시면 파견 검사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거 사실 법 통과 전에 제가 민주당에 있는 후배랑 얘기했던 겁니다. 파견 검사 이걸로 수사하면 저 같으면 시비 걸겠습니다. 지금 검사의 수사권이 19년 이전에 검사면 이 규정이 괜찮습니다. 원래 수사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파견 갔을 때 수사권을 행사 못한다는 게 통설입니다. 법무부 검사는 킥스 접근권이 없거든요. 수사권이 없거든요. 법무부로 간 거라서. 근데 특검에 갔다고 갑자기 없던 수사권이 발생하는가? 19년 이후에 20년부터는 중대범죄에 관한 수사 개시권만 있는 겁니다. 근데 특검에 있는 특별수사관이 송치해서 봉안 수사하는 건 모르겠는데 직접 검사가 질문을 하거나 서류를 만들거나 압수수색에 참여하면 수사권 없는 사람이 참여한 거라서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도 이걸 쓰겠다고 지금 파견 검사라고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개별특검법에 이렇게 하고 싶으면 개별특검법에서 법 제2조에 나열된 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있다라고 써줘야 돼요. 명시적으로. 그게 없으면 검사는 그냥 신분상 검사일 뿐이지, 예,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경은 쓴 것 같은데 좀 이상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각주 20번에 설명을 조금 달아놓은 겁니다. 예. 지금은 10월 2일부터는 아예 수사권 전체가 날아가는 거고 지금 제도도 검찰청법에 나열된 그 1호에 있는 가나다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억지로라도 파견 검사가 수사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특검의 경우에는 파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권이 자동 발생한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특검에 지금 그 내란 특검 이런 데는 군 헌병, 그러니까 군사경찰, 군검사가 가 있는데 그 사람이 민간인 수사를 하면 수사권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그걸 예시하기 위해서 같은 날 통과된 그 선관위 특검이라고 불리는 거기도 마찬가지 조문을 보시면 특별검사는 수사권이 있는 걸 명시하고 있어요. 제9조의 특별검사부와 특별수사관도 수사권이 있는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조 사항을 보시면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지 파견 온자의 수사권에 관해서는 말이 없는 겁니다. 파견만 오면 갑자기 수사권이 발생한다 그러면 구조라는 조문은 필요가 없어요. 특검에 오기만 하면 특검 소속이기만 하면 전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라면 구조를 둘 필요가 없죠. 구조 같은 조문을 명시적으로 둬야 되는 이유는 원래 수사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특별히 이 법을 통해서 그 제한된 수사권을 부여하는 거니까 검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지금 법이 다 비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만 하여튼 제 토론 의문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